오늘 밤 당신들이 쌓아 올린 체면이 무너질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던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삶이 뒤집히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사람 사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2시였습니다. 깊은 밤이었지요. 압구정의 오래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 현관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었지요. 현관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팔꿈치엔 시커먼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요. 눈두덩이엔 멍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멍이었습니다. 수아야. 낮게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저 한수아가 문을 연 것이지요. 라디오 드라마를 쓰고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수진? 제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동네 사람도 구분 못하는 똑같은 얼굴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사진을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얼굴이 천 조각처럼 찢겨 있었습니다. 멍들고 상처나고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언니를 안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밖에서 누가 볼까봐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언니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흰 소파 위로 언니를 앉혔습니다. 검은 얼룩이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피와 빗물이 섞인 얼룩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제 입에서 나온 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이었지요. 언니가 떨었습니다.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또 멈췄습니다. 말끝이 자꾸만 무너졌습니다. 시오 엄마 서린다. 언니의 목소리는 거의 사라질 듯 작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한겨울 냉동실에 있다 나온 것처럼 차가웠지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수건을 적셨습니다. 냉장고에서 얼음팩도 꺼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약통을 줄지어 세웠습니다. 소독약, 연고, 진통제가 놓였습니다. 언니는 한숨처럼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천천히 끊어지듯이 말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 국회의원 집안 며느리로 산 하루하루를 말했습니다. 봉사, 기도, 절제, 액자에 걸린 구호라고 했습니다. 거실 정면에 커다랗게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욕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윤시호는 초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젊은 유망주라 불렸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품격의 정치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했지요. 하지만 집에 오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오해남은 교회 권사였습니다. 지역에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봉사단체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반사광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뺨을 후려쳤다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때렸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윤설이는 SNS 스타였습니다. 팔로워가 수십만이었습니다. 광고도 많이 찍었습니다. 클래스 운운하며 고급스러운 삶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옷장을 몰래 털었다고 했습니다. 비싼 가방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언니 이름으로 산 물건들을 자기 것처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작은 알약이 식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쓴맛도 거의 없었답니다. 냄새도 거의 없었답니다. 하얀색이나 노란색 작은 알약이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비고 생각이 풀려 언니가 고개를 천천히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기억이 빠져. 지금도 중간중간이 없어. 오늘은 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을 타고 올라온 손가락 자국이 보였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라색과 검은색이 섞인 자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인 줄 알았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언니와 저는 나란히 섰습니다. 복사처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키도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눈빛만은 서로 달랐습니다. 언니의 눈은 꺼져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처럼 어두웠습니다. 제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 언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좌우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눈꼬리 각도를 살폈습니다. 콧대 그림자를 기억했습니다. 입술 모양을 따라 그렸습니다. 목소리 톤을 반톤 낮췄습니다. 언니의 말버릇을 떠올렸습니다. 말끝을 살짝 흐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걸 입에 붙였습니다. 수진아.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얼굴, 이번엔 내가 쓸게.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다시 살아나는 동안.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윤가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철문이 있었습니다. 경비가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사모님, 어젯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언니처럼 말했습니다. 한 박자 늦게 눈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그간 배운 생존의 호흡이었습니다. 맞지 않으면 맞는다는 걸 배운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오해남의 아침 가운이 번쩍였습니다. 붉은색 비단 가운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집이 난리였어. 쏘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왔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없게 하겠습니다. 제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늘 눈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남의 시선이 움찔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빠른 계산기를 굴렸습니다. 무언가를 따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시호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당선 축하패가 벽에 걸려 반짝였습니다. 금박 글씨가 빛났습니다. 어젯밤 그의 눈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너 달라졌네. 저는 어깨를 살짝 말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으려고요. 짧게 말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차갑게 얼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첫 균열을 얻었습니다. 그 균열 속으로 제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을 뒤졌습니다.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바닥보드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카터칼로 틈을 조심스레 벌렸습니다. 정사각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표지였습니다. 날짜별로 압축된 고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빼곡한 글씨였습니다. 19시 10분 식탁, 노란 캡슐 2알, 20시 30분 안방, 침대 모서리, 21시 5분 어머니 말 품위 유지에. 언니가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메모의 뒷장엔 타인의 약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몰래 모은 자료였습니다. 오해남 재개발 로비 명단 옆에 도형 표시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설인 광고주와 사적거래 사진 각주가 있었습니다. 불법 거래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시호 보좌관 이름과 선거법 키워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도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종이를 넘겼습니다. 종이의 냄새가 썼습니다. 오래된 피의 냄새 같았습니다. 이걸로 시작한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점심 직후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차고 옆 휴게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집사 박매화가 커피를 닦고 있었습니다. 마른 행주로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손 어젯밤. 그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말없는 질문이 눈빛에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낮췄습니다. 매화 씨, 본 게 있죠? 귀로도 들으셨고.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기사님 블랙박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귓속말 같았습니다. 주방, 식탁 쪽까지 녹음이 잡혀요. 문 열리면 다 녹음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 장태수가 퇴근 무렵 저를 불렀습니다. 차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작은 메모리 카드를 올렸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그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장태수의 눈에 고여있던 게 제 결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리를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같이 끝냅시다. 같이 싸웁시다. 그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네, 사모님. 그의 목소리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식탁 위에 은색 커트러리가 놓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숟가락이 접시를 두드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오해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제한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걸 관리해야 품위가 생겨. 그게 우리 집안의 규칙이야. 윤시호가 컵을 건넸습니다. 물이 담긴 컵이었습니다. 미세하게 탁한 물이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목을 기울여 잔의 표면을 흔들었습니다. 빛이 일렁였습니다. 혀끝만 살짝 적셨습니다.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다 마셔. 몸에 좋은 거야. 윤시호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눈웃음을 작게 섞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는 과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절반만. 몸이 좀 무거워서요. 오해남이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감히 흥정해? 누가 흥정하래?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품위는 협상에서 나온다고.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식탁 밑에서 제 왼손이 움직였습니다. 잔의 물을 스카프에 들이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쏟았습니다. 얼룩은 제 무릎 위에 아무 말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얼룩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키패드로 잠겨 있었습니다. 숫자를 눌러야 했습니다. 열쇠는 화분 밑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언니가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고였습니다. 서재 안쪽 벽에 있는 금고였습니다. 가족은 늘 숫자에 의미를 걸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썼습니다. 윤시호의 슬로건은 2030의 희망이었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구호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은 10월 3일이었습니다. 선거 득표율은 52.7이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던 숫자였습니다. 저는 세 숫자를 조합했습니다. 1023을 눌렀습니다. B. 틀렸습니다. 2030을 눌렀습니다. B. 또 틀렸습니다. 527을 눌렀습니다. D. 금고가 열렸습니다.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촘촘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클리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레코더가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청탁 명세가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 구역 도면이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알프라졸람, 쿠에티아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항정신병제였습니다. 언니에게 먹인 약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집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베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피 한 방울이 진실 위에 찍혔습니다. 빨간 점이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집사 박매화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들고 얼른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오해남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갑자기 잡았습니다. 어디 보자.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손목을 훑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려서 다친 흉터 있지? 왼쪽 팔 안쪽에 목소리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덫을 놓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소매를 젖혔습니다.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팔 안쪽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다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비밀스러운 농담이었습니다. 둘만 아는 표시였습니다. 오해남의 미간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윤서린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소리를 냈습니다. 요즘 언니 센 척해. 달라진 것 같아. 핸드폰을 들어 제가 대답할 틈을 지웠습니다.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헤어 메이크업 내 샵으로 와. 행사 앞두고 이미지 관리 좀 해. 사진 찍어야 하잖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미지는 당신이 걱정할 몫이 아니야.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일순 비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난 사람을 관리해. 넌 사진을 관리하고. 그게 내 일이잖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쨍그랑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오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응급실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언니가 다녀간 기록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담겨 나왔습니다. 수치 옆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치료 이력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전 외 약물 검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실의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짧게 숨을 쉬었습니다. 있습니다. 문서를 발급해 주세요. 오늘 쓰일 겁니다. 곧 쓰일 겁니다. 병원 문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김나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가정폭력, 선거법, 특수범죄를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싸운 경험이 얼굴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 줄로 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았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금고 문서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공개, 대중 앞, 언론 앞,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무대에서,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날카로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집사 박매화, 기사 장태수, 변호사 김나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메모지에 흐름을 썼습니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행사의 영상 사이 삽입,
음성 파일을 틀겠습니다. 둘째, 제 실명 공개, 관계를 바꾸겠습니다. 셋째, 병원 결과를 화면에 송출하겠습니다. 넷째, 금고 문서, 핵심만 보여주겠습니다. 다섯째, 경찰과 시그널을 맞추겠습니다. 장태수가 리모컨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검은색 리모컨이었습니다. 행사장 스크린, 외부 입력 포트 열려 있습니다. 리허설 시간에 꽂아두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매화가 무릎 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목소리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윤시호 후원 갈라였습니다. 큰 행사였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정의로운 도시, 깨끗한 미래, 윤시호 의원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을 삼켰습니다. 크고 화려한 현수막이었습니다. 윤시호가 연단에 섰습니다. 양복이 빛났습니다. 웃음이 환했습니다. 가족의 헌신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늘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잡았습니다. 큰 화면에 제 얼굴이 떴습니다. 저는 미소를 흘렸습니다. 얼음 같은 미소였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지난 3년 우리 집은 사랑으로. 그의 말이 무대 뒤 스크린으로 흘러들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번쩍거렸습니다. 노이즈가 흘렀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탁!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물에 뭐 넣었냐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사진 찍는 소리 들리잖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2알 더. 말을 너무 해. 또 다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좌석들이 웅성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천천히 스크린으로 올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이힐이 카페 뒤에서 가볍게 꽂혔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에 손이 닿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한수아입니다. 그리고 한수진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모님이 아닙니다. 박수는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진기는 더 빨리 깜빡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무대는 사람들의 칭송을 먹고 자랐죠. 이제 사실을 먹여봅시다.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짓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떴습니다. 날짜와 수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잔을 흔드는 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영상이었습니다. 오해남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윤설인의 비웃음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뒷자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작이다. 거짓말이야.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조작을 말하려면 기록을 무너뜨리세요. 병원, 경찰, 변호사 모두 오늘 여기 있습니다.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윤시호가 연단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다급한 얼굴이었습니다. 보좌관이 옆구리를 붙잡았습니다. 오해남이 옆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미친 욕설이 나오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잘랐습니다. 어머니, 욕설은 마이크가 잘 주어요. 품위를 지키세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품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재 안이 보였습니다. 금고가 열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도면과 명세가 보였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들이 화면을 걸어 다녔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큰 숫자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앞자리로 뛰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뛰었습니다. 현수막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지시에 맞춰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구둣발 소리가 질서 있게 울렸습니다.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호.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세요. 한 장의 구속영장이 펼쳐졌습니다.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오해남, 폭행, 강요, 업무상배임 공모, 윤시호, 약물 강제 투여, 상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금속의 찰칵 소리가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들숨을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윤서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릴 누가 감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이크 밖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갈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방송 뉴스 첫 꼭지였습니다. 썸네일의 글자는 크고 사람의 사과는 작았습니다. 변명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남동 조용한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 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눈동자 속에 밤이 걷혔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목 뒤로 흘렀습니다. 주르르 흘렀습니다. 뼈가, 살이, 사람의 냄새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살았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살아야지. 이제 살아야지. 저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수갑을 찰 때 세계가 얼마나 질서를 되찾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 이제 뭐 하며 살까? 앞으로 뭘 하며 살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한 밤을 누군가의 낮으로 바꿔
그렇게 살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 간판이 켜졌습니다. 밤길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첫날 의자는 모자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는 비슷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는 서로에게 닮아갔습니다. 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린 오늘 살아서 여기에 왔어요. 그걸로 이미 절반은 이겼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저는 뒤에서 조명을 맞췄습니다.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드라마 대본 대신 상담 매뉴얼을 들었습니다. 대사 대신 경청을 했습니다. 박매화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장태수가 서류 박스를 날랐습니다. 무거운 박스였습니다. 김나윤 변호사가 법률 안내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밤을 견뎌냈습니다. 함께 견뎌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거리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막 기지개를 켰습니다. 수아야. 응. 우리가 왜 쌍둥이인지 오늘은 조금 알 것 같아. 왜 똑같은 얼굴로 태어났는지. 저는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말해봐. 같은 얼굴로 다른 싸움을 해도 끝은 같은 곳에 닿으라고. 함께 살라고. 바람이 코트를 스쳤습니다.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어젯밤 무대를 접었습니다. 조명도 접었습니다. 마이크도 접었습니다. 박수도 접었습니다. 수갑도 접었습니다.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고 사람만 남겼습니다. 진짜 사람만 남겼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온도였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온도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길이 낮으로 바뀌는 동안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을 것입니다. 같은 얼굴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